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두 분은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약한 것 같아요. 끝까지 치열하게 이건 부모의 몫이냐고 감당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짜증을 내니까 아예 들어주자.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무제한, 제한이 없으시더라고요. 미안함 때문에 그저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도움이 안 되는 부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말을 하면은 배고파. 밥 줘. 필요한 얘기만 하네. 엄마 물. 물. 그럼 딱 그런 필요에 의한 그 몇 마디 외에는 안 하는 거네요. 그럼 형제 남매하고도 얘기를 안 하나요?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놀고 싶다고 표현을 툭툭 건드리는데 아니, 형제들하고도 얘기를 안 해. 세상에. 너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 걱정이 되는 점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가지치기를 좀 제가 하고 갈게요. 지금 이 아이는요. 선택적 항구증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말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말을 하도록 요구받거나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단 기준에 맞아요. 자, 그런데 대체로 편안한 집, 편한 가족과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선택적 항구증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는 말을 나불나불 잘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못 알아차려요. 맞아.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친구하고 말할 때 보니까 언어 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생활하는 거. 근데 가장 편안한 가족과 엄마하고 있을 때 말을 그렇게 썩 잘하지 않아요. 네. 그럼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죠?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뭔가 하겠네.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힘든 게 있거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아니 우리 관계 좋지 않은 사람하고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봤더니 친구 온다고 그러면서 엄마 그러고 가서 말할 때 보니까 이렇게 또 관계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사람들 웅성웅성 그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낯선 장소, 처음 간 장소 이런 데를 못 들어가요. 낯선 장소. 네. 물론 네. 선택적 항구증은 어쨌든 원인이 과도한 불안감이기 때문에 불안을 낮추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면 확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햄버거집 그 상황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어머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많은 곳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 좀 싫어해요. 네. 또 그 아까 햄버거 가게는 그렇게 북적이는 가게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런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선택적 항구증 말고도 지금 얘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예. 모르시겠어요? 이제 둘째가 항구증을 된 거 알고 나서부터 집에서는 어떻게 해주라는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이미 몸에 배서 맞춰주시는구나 계속. 아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렇게 하면 짜증나죠, 솔직히. 그러니까. 아들인데도 짜증나니까 뭐라고 주워받고 싶고 하긴 한데 병원에서 처방받고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똑같이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화 나오셨어, 오 박사님. 화 나오셨어. 금쪽이가 쭉 표현하는 금쪽이한테서 볼 수 있는 감정, 네. 정서는 짜증이에요. 불안이 아니라. 그리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귀찮이지. 네. 그래서 자꾸 뭘 물어보니까 뭐 먹을래? 그러니까 막 귀찮아. 고기 다 구웠거든? 안 먹어. 먹고 싶으면 얘기해. 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귀찮아하면서 짜증을 낸다는 거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는 막 예민해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자꾸 물어봐요. 귀찮게. 그거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어머. 바꿔 말하면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직면을 안 하는 거야, 얘는요. 직면을. 자,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에 눈 떠서 잘 때까지 모든 상황을 초등학교 5학년이면 자기가 겪어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맞아. 그걸 직면을 못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애들이 주사 좋아하는 애들이 어딨어요? 다 막 싫어해요. 그러면 내일 또 올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뭐라고 해요? 이거는 좀 아파. 아프긴 아파. 근데 너가 감당할 만할 거야. 이 정도를 얘기해서 어쩔 수 없네. 그냥 내일까지. 직면. 해야 되네. 이렇게 감당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걸 직면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설명 안 해주시잖아요. 네. 불안이 낮아질까요? 더 불안해질까요? 더 불안하지. 더 불안해져요. 자신감이 생길까요? 자신감이 없어질까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생길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안 생길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집단 생활에 들어갔을 때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너무 부러워할 네. 것 같아. 얘는 자기 나이답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야 되고 자기 나이답게 내면의 힘이 길러져야 되는 아이인데 그 길을 지금 밟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안 할 수가 없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요.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두 분은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약한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은 이거 분명히 문제인데 너무 걱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부모님이 있고요. 두 분은 어떤 상황이 이게 문제네요. 라는 인식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볼게요. 볶음면은 준비해달라는 얘기는 이런 반구 진짜. 없었습니다. 하지도 않네. 네. 그죠? 근데 갑자기 엄마 언제 줄 거냐고. 언제 줘? 엄마 앞으로 뻘떡 일어나서 뽁뽁뽁뽁. 그리고 볶으면은 아빠가 두드려 맞춘 건데 어떻게 맞았어요. 엄마가 준비 안 했다, 야. 미안해 준비를 못 해줘서 이게 적절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늦은 시간이에요? 없어요. 근데 부모한테 사오라고 하면 그거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죠. 아무리 사랑해도 너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들어줄 수 없는 거야도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마치 이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몫이야, 나의 책임이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약하듯이 끝까지 치열하게 이건 부모의 몫이냐고 감당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짜증을 내니까 아이 들어주자.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 너무 큰 문제. 그리고 정말 무제한, 제한이 없으시더라고요. 의학적 관점에서 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 아이들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큰 애가 그죠 중학교 올라가는데 120kg 조금 넘고요. 120. 둘째가 86kg. 어린 나이에 지금 초고도 비만이에요. 네. 그리고 꼼짝을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네. 지금 나이가 어려서 아직 무슨 당뇨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난 거지. 맞아. 식습관은 굉장히 오랜 동안 몸에 배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려운 맞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맨날 새해 목표가 다이어트. 체중 감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댁은 먹는 거, 자는 거, 게임 시간 기본적인 규칙이 너무 없고 지나치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자기 조절을 못 배웁니다. 너무 걱정이 돼요. 금쪽이를 네. 아주 어린아이, 영유아 대하듯이 다뤄요. 그죠? 주로 먹을 걸 준비해주고 아주 어린아이 씻기듯이 맞아. 그런 엄마 역할. 이걸 할 때 엄청 즐거워요. 그래. 행복해 하시더라고. 엄청 행복해. 걱정하거든요. 해주면서도 얘를 어떡하지? 얘가 이렇게 다 큰 아이가 이거를 혼자 못하니 걱정이네 할 법한데 엄마는 너무 즐거워요.
그 아이를 대할 때 나 마음 안에 생기는 미안함과 죄책감 이것을 아주 어린아이 보살피듯이 그것을 제공하는 걸 통해 엄마 나름대로 이 미안함에 대한 메꿈 맞아. 그리고 그걸 통해 나 엄마야. 나 이 아이한테 정말 나는 필요한 존재야. 필요한 존재. 이걸로 뭔가 엄마로서의 효능감을 자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안함 때문에 그저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거는 나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내가 편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지 아이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또 한 번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만 할 만한 그런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둘째 임신했을 때도 조금 많이 제가 좀 힘들었고 출산하고도 좀 많이 힘든 과정에서 이제 또 약간 잦은 다툼에 이제 아버님가요? 예, 그 다툼 소리에 둘째가 많이 놀란 경우가 많아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고 그 소리에 놀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이 드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좀 네. 온 것 같아서 더 그냥 미안해요. 다 내 탓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네. 내 마음 안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너무 커지면 아이와 지내면서 어떨 때는 또 힘을 내서 딱 가르쳐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딱 치열하게 버텨야 될 때도 있고 거기에 쓸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아이를 제대로 지도를 못 하겠죠. 꽤 오랜 기간 이렇게 좀 이제 뭐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많이 다투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합의를 이룬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둘째 금쪽이를 딱 생각하면 두 분의 갈등이 언제나 금쪽이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쪽이가 선택적 항구증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좋게 좀 말해 그럼 뭘 이랬을 텐데 금쪽이가 선택적 항구증을 딱 진단받고 나서는 얘를 딱 가운데 두고 소리가 조금 높아지면 둘째가 듣겠다. 그럼 봐. 알았어.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두 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둘째 금쪽이의 선택적 항구증 또는 적응의 어려움을 딱 내세워서 그 뒤로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숨기고 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영상을 보셨다시피 금쪽이가 엄마 아빠 조금 약간 옥신각신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알 거예요. 이럴 때 엄마 부른다든가 뭐 아빠 볶으면 사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이 상황이 좀 중단될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면이 있다면 금쪽이는 좋아지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엄마 아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덜 싸웠는데 자기가 많이 좋아지고 나면 예전처럼 또 싸울까 봐. 아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집안에서 금쪽이가 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 매우 금쪽이 자신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아이의 어떤 내면의 힘을 기르고 발달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능인 거죠. 그리고 저는 몹시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이 가정에 드리는 금쪽 처방. 겪을 거 겪고 직면할 걸 직면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힘차게 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 금쪽이와 금쪽이 엄마 아빠 모두 버틸 걸 버티고 아이가 선뜻 안 받아들여도 치열하게 이것을 놓지 않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혼자 앉자. 참. 가자.
가자. 아니야, 저 의자에 앉자고. 의자에 앉을 거야. 여기까지 들어왔. 아니 앉으면 돼. 엄마도 앉을 거야 아빠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자고. 들어가서 앉아. 봐봐, 선생님 오셨잖아. 엄마 가서 앉으세요. 네. 여기서 들을래 그러면? 들어야 돼. 여기서 들을래 그러면? 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 들어. 알았지? 큰 소리로 얘기할 테니까 여기서 들어. 큰 소리로 얘기할 테니까 여기서 들어. 우리 큰 소리로 얘기합시다. 네. 일단 찬이가 여기 앉아 있다 생각하시고요. 저기 서 있지만 아마 들릴 거예요. 네. 네. 제가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제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5분도 안 돼서 네. 저 대기실에서 네. 엄마가 양말을 누워있는 애의 양말을 엄마가 신기고 5분도 안 돼서 5분도 그죠? 네. 어떡해 자 아마 찬이가 듣고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찬이에게 네 할 일은 너가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아이한테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거를 잘 버티셔야 합니다. 응? 뭔가를. 이제 방학 동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할지. 첫날. 아유. 찬이야, 우리 저기 가서 이제 생활 계획표 좀 짜자. 엄마 아빠랑. 싫지. 그쵸? 당연히 우선 거부. 싫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할지. 아이고, 엄마 가. 아니 가면 안 되고. 아이고. 생활 계획표로 같이 짜서 이제 생활해야 돼. 아니야 찬이야 다리 쿵쿵쿵쿵. 응? 찬이야 도전해봐 한번. 그래야 찬이가 성취감을 느끼지. 맨날 엄마 아빠가 다 졌잖아. 규칙적이게 생활하면 응? 아이, 그만. 이명 놓고 얼른 나와. 형이. 계획표 짜면은 그대로 하자고. 자, 컴퓨터 몇 시간 할 거야? 저봐 형하고 지금 의견 타협하잖아. 그러니까 찬이가 원하는 대로 해봐. 시간표도 일단 나가서 같이 하자. 해보자. 어머나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우와. 해보자 이 말에 일어났다. 우와, 이거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와요. 1시간 만에. 아니 좀만 가. 한 칸만 더. 요만큼. 이거 봐. 안 보여. 의자 부서지겠네. 그 의자까지 밀어주세요 어머니. 아이고. 됐어. 몇 시에 일어날 거야, 아침에? 6시에 일어날 거야? 9시 반에 일어날 거야, 찬이도? 그럼? 찬이는 그럼 10시? 아, 10시 반? 11시? 11시 반? 12시? 맞춰야 돼, 이것도? 8시 반? 찬이 9시에 일어날 거야? 7시? 24시간 다 나오겠어요, 지금. 7시 반? 그러면 8시? 1시간부터 게임할 거야? 방학이니까 딱 4시간만 줄 거야. 4시간도 많이 주는 거지. 4시간만. 근데 14시간 했잖아 원래. 1시부터 5시까지만 하자, 4시간. 더 이상 안 돼. 찬이 일어나. 씻자, 이제. 속옷 갈아입고, 바지 입고, 그리고 와. 아이고. 하기로 했잖아. 아니, 진짜 스스로 하기로 했잖아. 어제 아빠랑 약속했잖아. 아유. 됐다, 이제. 됐지? 얼른.
진짜 씻어야 될 텐데. 아빠 화내 그럼. 아. 계속 이렇게 떼쓰고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잖아. 그럼 나이가 있잖아 이제. 씻어 빨리 들어가서. 얼른. 네가 약속한 건 지켜야지. 응? 아빠 봐봐. 때 그만 쓰고. 와. 아빠 보라고. 아빠 얘기하는 자꾸 어디 들어와봐. 아빠 지금 간신히 참고 있는 거야. 너 씻으러 들어가는데. 아이고. 야, 임찬. 너 계속 실갱이 할 거냐? 어? 어머 어머. 일로 와. 어머. 꼭 큰 소리 나게 할 거야? 아빠 봐. 아빠 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해. 일어나 이제. 진짜 일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어나 얼른. 어머. 화를 확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막 우악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맞아. 맞아. 왜냐하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근데 이게 이 고집이 센 아이들은요. 이런 걸 경험을 하면 할수록 고집이 더 세져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게 소리를 확 지르거나 막 꽉 해서 따르는 거는 굴복당한 거거든, 굴복. 그래서 꿇긴 꿇었어. 왜냐하면 일단 힘이 약하니까. 꿇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크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뭐 내지는 다음번에 내가 말 듣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들도요. 맷집이 점점 늘어요. 맷집이. 맷집이 점점 세져가지고요. 너 이러면 들었던 아이가 다음에는 이래야 듣고 다음에는 일어서서 야 이래야 들어요. 그래서 이 지도력이란 힘이 아닌 이 물리적 힘이라든가 화나 분노를 담고 있는 힘, 그건 정말 훈육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훈육 아닙니다. 이건 이제 좋지 않다는 거죠. 바지 입고 나와 얼른. 찬아. 밥까지 다 차려주셨는데 아버님. 찬이야 얼른 나와 이제 밥 먹게. 일로 와. 얼른 때 그만. 그 사이에. 바지 입고 나와 얼른. 찬아. 응? 아니 왜 밥 먹어야지. 뭐 은집이 씻었어 은집. 가자. 어허. 이리 와. 엄마가 해준 거야, 엄마가. 찬이는 해달라는 소리 없는데 엄마가 해준 거야. 찬이는 잘못이 없어. 어허. 엄마가 속상하잖아, 말이. 다 했어. 아휴. 아니야. 그게 좀 안타깝다. 이게 그냥 바지 입는 게. 아까 아이와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는데 뭐냐면 엄마는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너무 아기처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얘는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입고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상황이 불쌍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건 꼭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를 가르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 마음이 딱 단단해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조차가 달라져요. 눈빛으로 딱 해. 배워야 해. 기다려줄 거야. 그러나 네가 해야 돼. 이거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특히 그 훈육 상황에서 하시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선을 넘는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해성사를 이제 아이한테 엄마가 하시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보죠. 그러면 아이는 이 모든 것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바꿔 나가야 되는 주체는 아이, 난데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네. 엄마가 잘못한 거 맞네. 이렇게 돼서 자기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자. 이거 여기 올라가려고 온 거야. 찬이야 얼른 와. 찬이야. 계단 쉽지 않아요. 야 어려운 일이다. 올라가. 야 올라가. 엄마는 뒤에 오고 그럼. 찬이 누가 더 빨리 올라가나? 빨리 올라와. 형아 잘 올라간다 야. 생각보다. 어이구, 잘한다. 얼른 와. 힘 다 뺐다고?
아니야. 얼른 와. 아니야. 오자. 야, 몇 계단 안 올라왔어. 저 가로등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자. 일단. 할 수 있다. 수 있어요. 저 가로등 보이지? 야, 임찬. 야, 물. 어머니 표정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 일어서. 하나, 둘, 셋. 으쌰, 됐어. 저 계단. 아니, 왜? 다 왔네 뭐 여기. 가자. 내가 여기까지만 이랬어. 아니야, 가자. 저기. 뭐라고 써있다. 그만해. 밑에서 약속했다고. 여기까지 가면 끝났다고. 아. 아유, 가자. 형아 올라갔잖아, 저만큼. 근데 어머님도 힘을 합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하고. 빨리 와. 올라가자. 아, 나도 왼쪽 다리가 아파. 어머. 빨리 왜 와. 내 다리는 생각 안 해? 이씨. 4명 중에 3명이 힘들잖아 지금. 빨리 와,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지. 아 나도 다리 아파. 안 가. 그러면 나 혼자 올라갔다 올게, 그럼. 갑자기. 아 키 줘. 자. 우린 갈 거야. 응, 알았어. 잘 가라. 아우 또 부부싸움으로 번졌어 또. 임혁, 잘 내려가야 된다고, 너. 이제 잘 와 여기. 뿔뿔이 하산하기. 어? 아니, 뭐 한다고. 자기도 내려간다고. 아니, 뭐 한다고. 일로 와. 아이고. 아유 진짜 쉽지 않네요. 빨리 내려와. 얼른 가서 차에서 쉬지. 그것도 사러 가고. 아. 야 이게 흐지부지 끝나는구나. 아유.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그 양육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단 저기까지는 가보는 거야. 자, 힘내? 다시 힘내보자. 이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것마저도 막 애를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싹 드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되는 그 뒤에는 두 분의 갈등이 언제나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금쪽이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일인 거지.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다투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런 것들 좀 풀어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일로 와봐. 아빠 오기 전에. 어? 일로 와. 아빠 오기 전에. 뭐야? 일로 와. 거기 앉아. 이제 카메라 있는데 일로. 다 보여. 어머. 아빠 오기 전에. 어머. 일로. 다 보여. 어머. 아니 자기 전에. 아이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안 먹기로. 네, 식탁에서 밥 안 먹으면 안 주기로 하고 인사 안 하면 네. 밥 못 먹는다고 했는데 예. 먹었네요. 자,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 건강 걱정은 안 되십니까? 아니요 돼요. 진짜 되십니까? 네. 그럼 정신 차리셔야죠. 네. 철저하게 식단 조절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나 너무 심각한 용성 어머니,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더블 메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는 부모인데 굉장히 헷갈리게 해요, 애를. 왜냐면 아이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너 배고프지? 그래서 뭘 준다든지. 이게 굉장히 그러면 안 되지. 이중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배신이지, 배신감이지. 물론 막 미안하고 우리 때문에 네가 이렇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가엾고 안쓰럽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대 했다가 또 그 마음이 딱 발동이 되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헷갈려요. 아이를 도울 수가 없어요. 계단 오르기 좋지. 아유. 이거 찬이 때문에 엄마가 신청한 건데 찬이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는. 그러니까 찬이가 도와줘. 응? 엄마가 안 흔들리게. 어? 2시간 반 이상이 된 것 같아. 와. 아이고. 에휴. 얼마나 힘드실까. 후회도 되시고. 찬이 엄마랑만 안 하는 거야? 아빠만 있을 때만 있는겨. 아빠 없을 때만 그러는겨. 아빠 말만 들을 거면 아빠가 찬이 책임지면 되고. 왜? 그럼 엄마가 찬이 안 챙겨도 되겠네? 어머나. 고아원 갈래? 에? 아빠랑만 살래? 계단 지금 올라갈래? 아니 계단 어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서운 말을. 찬이 결정에 따라서 엄마 아빠도 헤어지나 마냐. 엄마가 얘기했지. 아휴, 이게 친절한 협박이지. 맞아. 네. 그러니까 뭐 아빠처럼 막 욕은 안 했지만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지 약하지 않거든요. 아이한테 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거는. 이 얘기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 장면만 보면 고아원 갈래, 고아원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많으니까 애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쪽이도 나를 버린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넌 아빠하고만 살래. 그거는 엄마는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 두 가지가 다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질까 봐, 부모의 사랑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상황인데 결국 애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방법이 잘 받아들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순간? 받아들인 게 속상하죠. 그치. 너무 비장하고 가혹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또 안쓰럽고. 그렇죠. 네. 요즘에는 잘 지내? 별로.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휴, 설마 요즘에도 약 먹고 있어? 그지. 엄청 오래 벌써 먹은 몇 거지. 년 됐어? 몇 년째 드시고. 9년째? 접어든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어? 같이 신랑이랑 상담 갔는데 의사가 그래 신랑 들으라고 약을 먹긴 먹어도 옆에 신랑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치. 그치. 그럴수록 가족이 더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선생님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육아도 좀 도와달라. 집에 일찍 오라 이 뜻이야. 술 먹지 말고. 그치. 한 3일? 해. 그 다음부터 나 몰라. 뭐 처음엔 9시 잘 들어와. 그 다음에 11시. 그 다음부터는 외박이야. 뭔가 아버님한테 받았던 그런 상처에도 영향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약 드시는데도. 예, 그것 때문에 먹기 시작한 거니까. 아이고. 아버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술 드시고 좀 자주 귀가가 늦고 좀 그러셨어요? 이제 한번 이제 잘못한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도 예, 아시네요.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해달라는 대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어쨌든 금쪽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빙산의 밑면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두 분의 갈등이고 그 갈등 사이에서 마음에 쌓아놨던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이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안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다른 사람, 타인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편안하면 이 아이는 그 부모를 통해 세상이 좀 그래도 편안하다고 배워가요. 그러면 부모가 불안을 잘 견뎌내게끔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아이가 그걸 통해서 세상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을 좀 낮추면서 내가 좀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라고 배워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라는 요 단위가 이 아이한테는 좀 불안하고 해체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갈등을 좀 조금 지금보다 낮추는 거는 두 분 관계뿐만 아니라 금쪽이와 금쪽이 형을 키우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누가 그걸 몰라. 그거 말고 쓰자는 거잖아. 일관성에 계속. 그러니까 그게 내 설명을 해주려고 하잖아. 훈육하고 있는데 중간에 껴들어서 뭐 이거 하지 마, 너나 잘해, 뭐 이런 것만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 다 끝난 다음에 훈육이 끝난 다음에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강하고 단호하게 간다며. 가려고 하는 거지. 강하고 단호하게 가되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다. 절대 화내지 않기. 감정 섞지 않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하고 상의를 하자고. 찬이야 가자 밥 먹자. 엄마가 오늘 재미있게 해놨어. 반찬을 고르면 돼. 엄마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면 돼. 봐봐 뭐라고 써있나? 찬이 뭐 먹고 싶어? 해봐. 아빠랑 뭐하고 놀 때 재밌어? 입모양도 해도 돼. 해봐. 뭐가 제일 재밌었어? 수영장? 수영할 때 저기 펜션 가서 수영했을 때. 최고. 어우 고마워. 뭐 했더라? 이제 밥하고 저기만. 찬이야 찬이야 그거 고마워. 밥 먹을 땐 그만. 밥 먹어야 되니까 얼른 줘. 똑바로 앉아야지. 그래야지 밥 먹고 얼른 씻고 자지. 밥상머리 앞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앉으라고. 얼른 앉아. 얼른 앉으라고. 앉아. 똑바로 앉아. 얼른 앉으라고. 얼른 앉아. 아빠는 찬이 네가 때 안 쓰면 참 좋겠어. 네가 그렇게 고집 피워봐야 너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네 맘대로 못해. 이제 앞으로도 엄마 찬이 안 도와줘. 찬아, 학교로 따지면 지금 수업 시간이야. 어? 찬이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잖아 지금. 아빠가 너한테 가르치는 거는 너가 지는 게 아니야 찬이야. 억울해하는 생각 한번 들면 안 돼. 찬이 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얼른. 아빠 봐. 더 앞으로 와. 아빠만 딱 봐. 앞으로 고집 이렇게 피울 거야, 안 피울 거야? 응? 안 피울 거야? 앞으로는 시간이 10시간이 됐든 밤을 새든 무조건 할 거니까 고집 피울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알았지? 응? 아빠 엄마가 편하자고 계속 찬이한테 그냥 다 해줬는데 찬이가 잘못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는 절대 안 해줄 거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밥 먹어야지 이제. 찬이 밥 먹어.
알았어. 그냥 다 쉬고 있어. 잘 봐, 이제. 공부방 공부할 수 있는 방으로 환경으로 바꿔줄 거야. 여기서 공부만 할 거야, 여기서는. 오, 치고. 치고. 너 닉네임이 뭐야, 닉네임? 영어인데. 찬이가 하는 주로 게임은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아니, 이런 거. 축구 게임이네. 났어. 넣었어? 났어. 아유, 잘했네. 여기서 얘랑 어. 얘 빼고 다 이거로 이렇게 죽으면 저거 음성 효과도 있어. 제일 리키파이즈. 예. 아, 오. 그는 지금 호텔국입니다. 호텔국 태국 맛은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먹어집 가자. 야, 내가 친구들 데려왔어. 친하게 지낼래? 안녕?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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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랜만이다. 찬아, 너도 오랜만이다. 우리 그때 같은 군대 있었잖아.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응? 오케이? 좋다. 쟤 왜 이렇게 잘해, 찬이? 야, 찬이 왜 이렇게, 야, 끝나는데?